네, 자, 또 금리와 주가 풀어봅니다. 그 전에 속보 좀 보시고, 미국에서 등장한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제 새벽에는, 하여튼 요 내용 말고, 일단 나가는 내용은 가상화폐 리플이 미국 증권당국의 소송 제기로 인해서 이틀 새 시세가 반토막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리플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가상화폐들도 얼마에 몇 달러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이 급락하면 그만큼 이제 달러로 돋보이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시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료가 브렉시트 타결 기대에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 2017년 이후에 최대로 스티프닝해졌다. 표현은 어렵죠.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바짝 서버린 겁니다. 10년물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보다 일찍 매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 또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봐다 봐야 되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경제 애널리스트입니다. 우혜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제가 사족을 좀 많이 달았는데 네. 저런 게 뭘 의미할까? 우리는 항상 기사를 보면은 그 속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들여다보는데 일단은 그 전에 최근에 나왔던 조 재료는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고 미국 연준에서 미국 은행들한테 자사주 매입을 허용을 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제를 조금 더 풀어놓겠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요. 6월 달에 발표된 바로는 일단 연준이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조치들이 지난 18일에 좀 완화가 된 건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연준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대형은행 34개 모두 최저 자본 요건을 통과했다. 그리고 은행별 대손 충당금이 1,000억 달러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기존 규제를 소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 당시 조사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인한 손실액이 6천억 달러 이상으로 좀 규모가 확대되긴 했지만 이제 은행들이 충분히 자기 자본을 축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6천억 달러의 손실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행이 완충 자본을 마련해놨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이러한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네. 저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더드 프랭크법하고 볼커룰 이런 네. 데까지 가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절에 그걸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막 환호했거든요. 네. 실제 또 연준이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 체계를 허용해주면서 이제 JP 모건이나 그 골드만삭스 네, 주가가 6%씩 막 급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과연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게 되면 은행들이 미국의 네. 글로벌 IB들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조금 확대 해석을 조금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자체를 이제 재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 은행들이 향후 위기에 대처할 만큼 이제 충분한 자본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완화되었다라고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러한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 은행주들이 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긍정적인 이슈였던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섰을 때 이제 원래 민간 부분 대출 채널을 통해서 실물 경제로 가야 되는 자금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중기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좀 약간 걸리적게 깨림직하게.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허용이라든지 이러한 배당 제한 완화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조금 더 증시 측면에서는 좀 좋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긍정 측면은 이제 규제 완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비꼬아서 보면은 다른 데다 투자하지 말고 니네 은행 주식이나 사. 니네 거 관리나 잘해. 네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봐야 되는지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추가 경기 부양,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미국 의회에서 통과는 일단 된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를 아직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는 하진 않았지만 이 9천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현금 지급 금액을 이제 지금 합의된 금액으로는 600달러거든요. 1인당. 네, 1인당. 근데 이제 이걸 2,000달러로 늘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업 수당하고는 다른 거죠. 실업 수당은 이제 실업자들한테 매주 주당 300달러씩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현금 지급은 저희 재난지원금 받았듯이 현금 받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2,000달러 줘라. 네,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업자들에게 이제 연방 실업 수당을 주당 300달러씩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중소기업 지원, 의료비 지원, 식료품 지원, 백신 지원 부분에 6천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중소기업에 대한 직원급여 그리고 임대료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소위 PPP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PPP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840억 달러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구입이라든지 무료 접종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28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득이 9만 9천 달러 미만인 국민들에게 개인당 최대 600달러씩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산업, 공연이라든지 극장 이쪽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상하던 대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던 지방 지원을 지원하는 내용, 공화당의 기업들의 면책 특권을 얘기하는 조항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말씀도 해주셨다시피 추가 부양책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은 좀 완화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아직 합의,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남았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이 좀 남아있긴 해요. 네. 다만 오늘 좀 증시가 좋았던 부분들은 뉴욕 증시? 네, 뉴욕 증시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규모를 좀 많이 얘기했잖아요. 거의 3배 이상의 규모의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러한 부양책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것도 비틀어서 보면은 네. 어제 뉴욕에 이제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생각보다 좀 줄었는데 감소했고요. 네. 소비 지출. 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게 확연하게 보인다. 네.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돈 써야 되고 연말도 써야 되는데 네. 집에만 있어도 써긴 써야 되잖아요. 네. 그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지금 돈 줘야 된다. 네. 그만큼 코로나 상황 안 좋다. 이렇게 반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바로 바이든 당선인이 부양책 통과되자마자 내년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면은 네. 더 쓰겠다 네. 이러잖아요. 뭘 얼마나 더 쓰겠다는 도대체 이 국가 부채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일단 22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네.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이제 어두운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취임하고 나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사실상 미국 재정 적자 규모를 보시면 1월에서부터 11월 지표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에 비교해서 3배 이상 증가를 엄청 했습니다. 늘었죠. 네, 쌍둥이 적자인데. 예, 맞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경기 회복을 위한 지출이라면 필요하지 않을까,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느 국가든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러한 정부 지출에 있어서 경제 회복이라든지 경제 성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렇죠. 고용을 유발하면서 이런 측면의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라면은 재정 적자를 좀 감내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 역시도 소비자 지출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상승을 하다가 이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미국 경제의 거의 8할이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지원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재료가 등장하면서 바이든이 움직이면은 항상 친환경 주식들이 또 움직인단 말이죠. 네. 실제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라든지 인베스코 솔라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한 며칠 사이에 급등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하고 이제 꼭 투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참고해봐야 된다. 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황들을 재정 적자와 이제 경상 적자까지 쌍둥이 적자가 미국은 지금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신용평가 기관들도 분명히 눈여겨볼 거란 말이죠. 네. 그걸 알고 있는 미국 연준이 조금 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관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돈 많이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좀 단속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오늘 주제거든요. 네. 미국 연준이 만약에 매파적으로 돌아선다면 시장 충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네. 어느 정도 보시는지.
일단 내년에 바로 이렇게 급진적으로 매파적으로 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 비둘기라고 하니까 비둘기 네. 둥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내년도에 이제 FOMC를 구성하는 위원들 역시도 성향이 좀 비둘기파적이고요. 이번에 새로이 이제 이제 신임된 있거든요. 네. 그 이사 역시도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은 FOMC의 성향은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있었던 12월 FOMC를 보셔도 사실상 연준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보면은 점도표가 발표됐는데 그렇죠. 9월하고 비교했을 때 딱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네. 자, 2023년도에 원래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동결하겠다는 의원이 13명, 그리고 인상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12월 달에는 금리 제로 동결이 12명, 그리고 금리 네. 인상이 5명으로 1명 증가를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것 자체로 이제 연준 스탠스 논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여전히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연준은 일단 완화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에 있어서 회복에 확신이 들고 자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자산 매입 측면에서도 연준의 목표, 예를 들면은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고용 안정 이거에 달성하기 위해서 좀 진전을 보일 때까지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연준은 내년에도 역시 완화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미국 투시장을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참가자들은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까 스프레드 역시도 네. 이제 좀 많이 벌어지면서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됐는데 네. 사실 저 역시도 내년도 금리가 상승세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네. 하지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전히 경제 상황이 연준이 봤을 때 좀 좋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한 상태 유지할 거다 보고 있지만 지금처럼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일드 커브가 계속 스티프닝해지는 것은 용인할 것 같지 않다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준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YCT라 해가지고 자산 매입 측면에서 장기물을 좀 더 매입해가지고 장기물 금리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무튼 연준은 완화적인 스탠스, 비둘기 둥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결론은 아직 금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식시장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은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결론을 자기적으로. 달러를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을 좀 들여다봤고 조금 숨 고르는 시간이었기니 참고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